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파리 올림픽을 향한 여정 이제 진짜 중요한 관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시아 선수권 대회입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이제 양궁 국대 선수분들 일정이 그랬어요. 8월 초에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죠. 원래 여기서 이제 올림픽 티켓을 따야 되는데 남자 팀은 땄는데 여자 팀이 이때 못 따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8월 중순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4차 양궁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9월 초에 뭐가 있었냐면은 60주년이에요. 작년이 이제 한국 양궁 60주년인데 그래서 그 기념 행사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다가 세트장 만들어 놓고 굉장히 성대하게 정몽구배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또 여기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월 중순에 멕시코로 이제 건너가서 월드컵 5차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하순에 항저우로 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10월 초에 전국체전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국대 선수들 일정 보면은 와, 여행을 저렇게 다니라고 해도 못 다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022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였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것이 23년도로 넘겨진 것도 있고 다 그 전년도에 해야 됐던 것을 23년도로 넘겨서 한 행사나 이벤트, 시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대 선수분들이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아시안 게임 때쯤 가면은 슬슬 이제 컨디션이나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하는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 초에 드디어 대망의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자 국대제들 입장에서는 세계 선수권에서 지금 티켓을 못 따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번으로 따낼 수 있는 것이 아시아 선수권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못 따내게 되면은 2024년 올해죠. 올해 열리는 세 차례의 월드컵. 그러니까 올림픽 하기 전에 이제 월드컵이 세 차례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 따내야 돼요. 웬만하면 또 따내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못 따냈다 하면은 랭킹 점수 해가지고 단체전 랭킹 점수 2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또 2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거의 올림픽은 간다고 보면 되는 건데 차이는 이겁니다. 작년에 과제를 미리 끝내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올해 국대 멤버들한테 넘길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만약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그 티켓을 못 따내게 되면은 24년도에 딸 확률은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짐이 남는 거죠. 다음번 기수에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숙제를 떠넘기고 갔다. 그런 마음의 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임하는 특히 여자 국대지들의 결의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된다. 아시아 선수권은요, 참고로 은동은 따면 안 줍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 선수권보다 급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돼요. 단체전 금메달이 하여튼 최우선순위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이 임하게 되는데 순조롭게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에서 누구를 또 만나냐면은 중국 팀을 만납니다. 하여튼 중국, 대만, 일본 여기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이제 2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 근래는 중국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이랑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저우에서 붙었던 그 멤버 그대로 거의 붙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가 나가게 되냐면은 안산 선수님, 최미선 선수, 임시현 선수 이렇게 세 분이 나가게 되죠. 강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전만 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항저우 때 나왔던 멤버 그대로 리자만, 하이리간 그리고 안취시안 이렇게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결승전 과정을 놓고 보면요. 먼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 두 손을 들고서 이제 선수들이 인사를 하죠. 표정을 보시면요. 최민선 선수 미소를 짓고 있고, 임시현 선수도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보시면 안산 선수님은 웃지는 않았어요. 도쿄올림픽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중국 선수들도 다 웃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안산 선수님만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산 선수님이 지난번 항저우 때 마지막에 8점을 쓴 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무조건 단체전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중압감을 갖고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이제 유명한 월드 스타고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마음의 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꽤나 이때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표정에서부터 벌써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1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보시면요. 먼저 1번 사수 언제나 선봉 영원한 1번 안산 선수님이 시작을 하죠. 자, 먼저 9점으로 이제 박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수 최미선 선수가 들어가서 쏘는데 지금 깃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펄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변수가 이날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방콕이 날씨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수시로 저렇게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이제 최민선 선수도 9점 쏘고 임시현 선수가 쏠 차례인데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도 9점을 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9점을 이렇게 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바람 변수 적응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빨리 적응하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엔드는 이렇게 9점씩 쏘고서 끝이 났고요. 자, 2엔드로 이제 넘어가서요. 중국 측은 26점을 쐈고 한국 측은 27점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9점 연달아 쏜 게 나쁜 점수가 아니에요. 이때 그만큼 바람이 변덕이 심했고 중국 선수들이 오히려 적응을 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엔드쯤 가면 이제 슬슬 이제 바람에 대해서 적응하는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또 이제 안산 선수님이 1번 사수로 쏘게 되죠. 보시면은 네, 10점. 10점 꽂히죠. 이제 바람 변수 적응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최민선 선수가 이제 사격에 들어갔는데 지금 안산 선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본인이 체감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1번 사수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요거예요. 자, 그리고 최민선 선수 역시 10점. 레전드답죠. 자, 그리고 3번에 임시현 선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임시현 선수 9점. 임시현 선수가 이때쯤 가면 체력이 좀 많이 빠지셨는지 오히려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는 살짝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시안 게임까지는 정말 날아다니시다가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살짝 좀 저조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항저우 때 안산 선수님 8점 쏜 거 그거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선수들이 간에 그렇게 실발을 할 수도 있고 또 8점이 마냥 나쁜 점수도 아니에요. 그냥 만에 가능한 점수입니다. 7점 이하는 확실히 문제는 있지만요. 그리고 오히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안산 선수님이 계속 이제 동료들의 점수를 커버를 쳐주고 있었고 거꾸로 이제 임시현 선수가 이때는 좀 힘이 빠져가지고 컨디션이 좀 저하가 되는지 10점보단 9점을 조금 더 맞추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전의 묘미는 동료가 실수한 거 당연히 이제 다른 동료들이 커버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협력 관계로 가가지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해가지고 하드캐리한다. 그런 마인드 가지면은 그거 200% 망합니다. 자, 2세트 중국 측이 이제 선공으로 시작해서 중국 선수들이 26점을 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바람 변수에 적응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세트 한국 측 볼게요. 먼저 안산 선수님 1번 사수 10, X10이에요. 확실히 이날은 안산 선수님이 컨디션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보를 이렇게 쫑알쫑알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사수로 최민선 선수. 정말 사격 자세가 우아하신 분인데, 네, 텐입니다. 둘에 걸치면 그 텐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사수로 임시현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임시현 선수도 키가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워풀한 사격을 하시는 분이신데, 네, X10. 심지어 잘하면 이거 로비노 화살까지 나올 뻔했어요. 거의 안산 선수님이랑 비슷한 위치에 꽂아 넣습니다. 이제 바람 적응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시점쯤 가면 슬슬 이제 바람이 안 불기도 해요. 바람이라는 게 참 변덕스러워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쏠 때 불고 제가 쏠 때 안 불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세트 1엔드는 한국 선수들이 전부 30점 만점으로 끝내게 되고요. 이제 2세트 2엔드로 가게 되는데 자, 중국 측이 또 이제 사격을 해가지고 총 55점을 따내게 됩니다. 55점은 엄청 잘 쏜 건 아니고 그냥
평이하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수고요. 자, 이제 2세트 2엔드 안산 선수님 보면 깃발이 아주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바람 변수가 좀 많이 사라진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진짜 실력 가진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따내는 건데 여기서 또 10점을 꽂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수 최민선 선수. 확실히 이게 무풍이 되면은 한국 선수들이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다. 여기서 역시 또 10점 따내고 그다음에 3번에 임시현 선수. 네, 역시 또 10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2세트는 전체 다 10점을 맞춰가지고 60점 만점으로 끝내는 어마어마한 이제 기염을 토해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1세트에서 이겼고 2세트에서 이겼고 승점을 총 4점을 따간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전도 승점을 6점을 먼저 따간 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3세트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4세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은 승부를 좀 서두르려고 해요. 사실 지금 다들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단체전 금메달을 무조건 따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숙제를 끝내야지 다음번 기수에게 과제를 떠넘기는 꼴이 안 생길 수 있다. 다들 이제 그 생각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끝내고 싶겠죠. 그래서 3세트에서 승부를 내자. 그러면서 이제 승부를 좀 서두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또 승부를 서두르게 되면은 항상 또 그렇더라고요. 승부를 서두르면은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3세트가 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또 3세트에는요, 굉장히 또 바람 변수도 컸던 세트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성급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결국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세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트 1엔드 상황. 먼저 중국 측이 성공을 해가지고 중국 선수들이 확실히 여기서 이제 도끼를 품었더라고요. 무려 28점을 따내게 되는데 한 명이 10점 쏘고 두 명이 9점 쏘고 그렇게 가면 28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측은 어떻게 나오냐? 자, 먼저 안산 선수님 1번 사수로 들어가서 쏘는데요. 네, 10입니다. 출발 자체는 순조로워요. 근데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이제 바람이 좀 불기 시작을 하는데 깃발 보면 펄럭이는 거 보이시죠? 적어도 지금 표적지 쪽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2번 사수로 최민선 선수가 쏘는데 여기서 실발이 나옵니다. 마음을 좀 조급하게 가졌는지 아니면 쏘는 순간에 바람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7점이라는 7점은 조금 문제가 되는 점수가 될 수 있어요. 8점이야 좀 커버가 가능하다고 치지만 자, 그래도 7점을 맞추게 되고 임시현 선수도 여기서 8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앞에 있던 선배가 실발한 거 내가 메꿔야 된다. 그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도 결국 똑같이 따라서 실발을 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누가 부담을 갖게 되냐면은 여기서 안산 선수님도 부담을 갖게 돼요. 이엔드 시작되겠죠. 그 생각할 거예요. 무조건 내가 10점 써야 된다. 근데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10점 써야 된다라고 부담감을 갖고 하면은 결국 또 실발이 터집니다. 자, 이엔드에서는 바람 변수가 심해서 그랬는지 중국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 못 쐈어요. 그래서 54점이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낮은 점수로 결국 이제 3세트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선수들이 크게 실수만 안 하면은 어쨌든 여기서 승부를 또 다시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그랬는지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데요. 자, 1번 사수로 안산 선수님 쏘는데 표정 보면 좋지 않죠? 8점이 꽂혔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뒤에 두 분이 10점 맞춰도 이거 못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에 분들이 절대로 주눅들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4세트에서 우리가 승기를 가져가려면은 뒤에 분들이 계속 10점을 맞춰줘야 돼요. 적어도 9점 이상을 맞춰줘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민선 선수가 10점 쏘고서 어쨌든 이제 본인 실수를 만회를 하셨고 임시현 선수도 역시 10점을 쏘고서 이제 1엔드에서의 실수를 만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세트는 한국 국대팀이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좀 살려서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런 기세, 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위기를 살려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그 다음번 경기의 승패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대망의 4세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4세트. 중국 측이 먼저 하게 되는데 중국 선수들 정말 도끼 품었어요. 4세트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선 비겨도 안 돼요. 중국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지 슈더프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은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쏘게 되면서 시합에 임하게 되는데요. 자, 중국은 이제 29점이죠. 안산 선수님이 1번 사수로 쏘는데 옷을 보시면 굉장히 펄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변수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점을 일단 맞추고요. 그 다음에 최미선 선수. 네, 10점. 자, 분위기 좋게 이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현 선수. 네, 임시현 선수가 여기서 8점을 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날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했어요. 임시현 선수가. 그래서 지금 1엔드는 중국에게 뒤처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기량이면은 2점 정도 극복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실발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동료들이 계속 커버를 쳐나가는 것이 단체진의 묘미다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4세트 2엔드로 넘어가서 중국도 2엔드에선 좀 힘이 빠져요. 그래서 결국 55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한국 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먼저 이제 안산 선수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1번 언제나 선봉이죠. 10점 선회에 걸쳤어요. 그러면 10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세를 멀어서 이제 쐐기골을 연달아 받게 되는데요. 자, 2번 사수로 최미선 선수. 엑스테인이죠. 역시 1번 사수가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면은 2번, 3번도 그 분위기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1번 사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시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마지막은 좀 이제 유종의미를 거뒀죠. 여기서 또 10점을 써요. 표정 보시면은 임시현 선수도 막내로서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많은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국제대회 경험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테고 또 많은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로서 언론에서 이제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제 제일 중요한 아시아 선수권 결승전에서 실바를 계속 쏘게 되니까 이게 막내 선수로서 부담감이 컸겠죠. 선배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저렇게 10점을 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웃는 저 모습을 봤을 때 그동안 느꼈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담감과 중압감이 정말 엄청났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여자 국대지가 드디어 금메달을 획득을 함으로써 파리를 향할 수 있는 티켓을 따낸 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시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마저 못다한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